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 안녕하세요. 김원준의 파파이스 제 130회 시작하겠습니다. 홍준실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큰 족적을 남기셨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개인을 말씀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한 영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평론가들이 말을 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연병하네. 네, 짧은 논평 연병하네. 네, 3회 반복하셨어요. 네, 그 논평으로 모든 건 종결됐다, 논평 종결됐다고 보고, 우리가 녹화 시점에는 담을 수가 없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TV 방송으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네.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아침에는 이분, 저녁에는 그분. 네. 둘이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비둘기 날리고 있는 거겠죠. 네. 자, 이런 일이 있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만에 노드스트라 담화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작품만 소개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을 떠나서 그 표현의 퀄리티가 대단히 높다.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등장인물들을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반기문은 누구와 결합할 것인가, 지난주에 주제였는데 그 내용 이전에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반기문 황교안 동맹이 시작됐는데 쭉 가다가 지지율 향상 효과 욕만 먹게 됩니다. 욕만 먹게 됩니다. 계속 이때 손학규 선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으로 가게 됩니다. 딱히 지지율 상승은 욕만 먹게 됩니다.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때 추호 선생이 등장을 해요. 추호 선생. 추호 선생이 본인이 이제 총매제 역할을 하시면서 빅텐트에 이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워낙 처지는 아이들에서 딱히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새누리 잔당도 오지만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제3지대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요즘은 빅텐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빅텐트는 정당은 그대로 있고 각자 큰 차이가 없으니 다 뭉치자. 뭐 원래 비슷한 얘기예요. 그 말은 2012년도에 야권의 용어였죠. 그렇죠. 야권 단일화할 때 당은 그대로 있대. 응? 이제 연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텐트, 그게 이제 빅텐트다. 그걸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빅텐트라고 다시. 그래서 이제 빅텐트, 왜냐면 당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제3지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텐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어쨌든 거기에 쭉쭉 모인다 이렇게. 이번에 전망이 맞건 안 맞건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대통령이 하고 했다가 그 안철수 전 대표 이기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어요. 그 사이에 손학규 선생께서 여전히 존재감이 없으시고 안철수 전 대표가 108까지 문재인 이기는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없어집니다.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도 새누리당의 이제 후보가 되고 이때 다시 추호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추호 선생은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하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빅텐트가 다 쳐지는데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어요. 욕만 먹게 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과 바른당은 결국 다 합쳐가지고 다시 더 새누리가 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은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인 임순희 씨의 자녀죠. 근데 4번째 아내의 아들이자,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아들인 거죠. 최순실 씨를 기준으로 하면 이복 오빠. 그리고 최근에 특검에 출석해서, 최태민 씨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타살의 의혹을 제기하신. 그래도 호족상으로는 최순실 씨의 모친 임순희 씨 가계도에 포함됐고, 그러니까 당시를 기억하고 최 씨 일가를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당사자에 해당되십니다. 최근까지는 수십 년간 은둔해 계셨었죠. 최자적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굉장히 많네요. 나는 그냥 두 분이랑 앉아서 얘기한 줄 알았더니. 많습니다. 좀 쑥스러운데요?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라이브 쓰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요. 첫 번째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주변의 의문의 죽음들 그 시작이 언젠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순실 일가가 가진 돈에 대한 집착의 정도로 볼 때 그 불법적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부터 만나신 거죠? 이상호 기자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난리 나기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하루 종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거기 바깥에서. 네. 그래서 좀 들어와 사람들 좀 선해 보이고 그러길래. 선해 보이지 않은데요. 아니, 그 여자분도 한 분 계셨어요. 네. 카메라 감독이라는 네, 카메라 들고 갔겠죠. 네. 네. 그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죠. 네. 그게 너 뭐냐? 네. 그래도 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뭐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기자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고 시작했죠. 맨 처음엔 그 사람 유도신문에 내가 넘어갔죠. 어떤 유도신문을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슬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커졌어요, 일이 점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말하면서 보니까 신뢰가 좀 가는 거예요. 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조금 좀 흘려봐야 되겠다 해서 조금 줬어요. 네. 그 1차 인터뷰하고 2차하고 3차하고 4차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는 호용하지 않은 사이가 됐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버님, 최태민 씨의 내실에 4평 정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금고 역할을 하는 방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바깥에 들어오면 네. 현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거실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좀 깨끗하고 좋게 돼 있고, 이쪽은 가족들이 쓰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아버님이 누가 좀 부탁을 들어줘서 가족같이 이제 이상달 씨 같은 사람들. 이상달 씨라고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이죠. 그래서 요 방을 지나가면 안방인데 바로. 네. 안방을 지나가면 여기 조그만 통로가 있어요. 한 1m 정도 되나? 비밀 통로가. 네. 거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아버님이 주로 하시던 방이 계시죠. 거기 이제 그분 지금 현재 VIP하고 집통할 수 있는 전화가 있었고. 직통 전화가. 네. 그 방 안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금고가 있었죠. 금고가 이제 한 3-4평? 방은 한 8평 정도 되는데. 3평이면 엄청나게 큰 금고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금고 문도 보통 일반 문처럼 생겼습니까? 그 정도 아니, 이제 크기입니까? 아파트 철문 두 개짜리 있잖아요. 예. 두 짝짜리. 예. 두 짝짜리로 돼 있었어요. 한 짝짜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크네. 금고가. 근데 그걸 열면? 채권 주로 많았어요. 채권. 금고도 있고, 그 다음에 CD.
양도성. 예, 그 양도성 CD도 있었고, 이제 일화, 미화, 한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금괴 같은 것도 금괴도 있었습니까? 뭐 얘기던데. 골드바 같은 거요? 그건 한 이만큼 정도? 이만큼 됐을래나? 뭐 두께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 두께가 얼마냐. 한 이 정도 됐, 이렇게 두 줄 정도의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그 동산, 현금 자산은 얼마나 된다고 하시던가요? 그래, 아버님이 나한테 이제 그 마지막 만났을 때 사우나에서 내려오면서 재서가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의도적으로 주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이 나한테 줬던 것 같아요. 누런 봉투 2개인데 옛날 서리 봉투가 다 누랬잖아요. 그래, 그걸 2개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부동산 문서예요. 부동산 문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적은 거 이렇게 있어서 이제 나는 관심 없어서 그냥 갖다 놓고 나는 중국에 갔죠. 그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와서 내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 대략적 한 1,000억 정도 됐어요. 그 당시 돈으로. 부동산만 1,000억.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걸 보여주면서 부동산보다 이게 더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추정하는 거죠. 뭐 쉬어보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2, 3천억 정도 안 될까. 현금 자산이. 이게 현금 자산이. 지하에는 또 그림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쪽에 내가 문의아니니까 이제 한번 데려다 물어봤더니 운보 씨 그림이 이게 하나가 운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 그림이 엽서 크기 하나가 그때 한 15만 원 한대요. 그럼 뭐 요만한 거니까 뭐 엽서 한 20장 되려나? 그러면 한 400점 가까이 있었으니까. 아, 그런 그림이 400점? 예. 다 15만 원짜리는 아니었겠죠. 근데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자관 그런 그림이 한 400점 있었어요. 그럼 이리저리 합치면 2, 3천억은 좋게 될 수 있었겠네요, 분명히. 그 당시로 그렇게 됐죠.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가 93년도, 92년 뭐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채권 같은 거는요. 30%에서 38%의 아버님이 사셨다 그랬어요. 채권을.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를 3,800원이나 3,000원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5년이나 10년 지나면 국채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자까지 붙는 거죠. 그 3,000원이 만 원 되고 이제 이자 붙으니까 그때 이자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면 한 10% 뭐 5% 해도 뭐 1,500원, 11,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장당. 3,000원이 예를 들어. 그렇게 3천억만 잡아도 이제 지금 따지면 돈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가 어디서 내가 나온 걸 기사를 봤는데 한 10조 얘기하더라고요. 10조. 근데 나는 그거를 더 잘했으니까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저는. 근데 그 금고방. 그 방에 지금 VIP를 표현하셨으니까 그냥 VIP라고 표현할게요. VIP가 와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있었다면서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조순재가 한 얘기죠. 조순재가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보고 그런 얘기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친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 이제는 사망한 왜 대선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조순재 씨 먼저 폭로했다가 그 조순재 씨 어쨌든 표현에 의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왔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아, 직접? 이거 뭐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조순재가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은 만났는데, 그런 소리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고 말았죠. 본인의 재산을 그 말이 맞다면, 거기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테죠, 분명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하고 아버지하고 뭐 같이 뭐 재산을 맨단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버님이 이제 그 전두환 씨한테, 그 군부한테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을 VIP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대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허다하다가 이제 뭐 별짓 다 하셨겠죠. 뭐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한 1조가 필요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선거 자금이 대통령 선거 하는데 1조가 필요하대요.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갔어요.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하면 40억, 40억. 그때 그렇게 갔다고 그랬으니까. 대통령 선거 하는데 그 정도 모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셨던 거는 내가 알고 있죠.
그 부동산 목록은 직접 보신 거죠? 임신의 집안으로 돼 있는 거, 네. 차명으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최순실 씨의 모친. 모친의 친척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많아요. 네. 예, 그 친구들 거는 내가 안 갔어요. 부산 뭐 이런 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갖고. 네. 서울 근교지구 순득이가 가지고 있는 거, 순천이가 가지고 있는 거, 순실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서 일일이 다 대조했죠. 한 30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부에 있는데 만나 가서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아버님이 이제 그 계모가 이제 나한테 아버님 돌아가신 거 숨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중하게 그 봉사단 하던 단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제 막말을 막 했죠. 그때는 마지막이다 싶어갖고. 그때 내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먼저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먼저 간 게 이제 병원. 그 다음에 VIP 지금 삼성동 집.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본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2번 갔어요. 제가. 생전에 가까웠으니까 혹시 아는가 싶어서. 그렇죠. 22일 날 가고 그다음에 6.25 25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그때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20일 못 만나고 그는 없나 보다. 이날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날도 안 가시더라고요. 있어서 안 만나 주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갑자기 그 아버지하고 연락이 끊겨서 네.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수소문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모른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최순실 씨 일가도 말을 안 하고 그 박정훈 그 지금 VIP 그 집에 그 문을 열면 네. 그 문 앞에 바로 그 경비실이 있었어요. 네. 그 경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찾고 있다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건 몇 월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4월 초준서부터 안 됐죠. 저하고 연락이 안 된 게. 먼저 아버지한테만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카폰이나 아버지 그 방에 있는 전화에다가 네. 계속 했는데. 바빠서 못 받나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달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모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네. 뭐 출타 중이시다, 뭐 어디 가셨다. 그때는 처음에는 돌아가셨다는 얘기 안 하고. 절대 안 했어요. 어. 예, 그래서 나는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러려니 네. 하다가 연락이 안 돼서 저 아버지 밑에 있던 단장, 시단장들한테 내가 네. 구국여성봉사단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아버님 요새 안 보인다고 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찾고 있다고 난리나고. 거기서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화를 했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걔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왔으니까 18일 날이겠네요. 그럼 2달이 지난 후네요. 딱 제가 쫙 뭐 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소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님이 나한테 맡긴 그걸 들고 서류를 들고. 네, 서류를 들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던 그 병원 네. 거기 가서 그 주치의를 만났어요. 세브란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치의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망 진단서도 끊어준 적이 없어요. 네. 입원을 하셨다가 몸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다고. 일주일 입원하시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번 소리 띄워보니까 8일 입원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임선희를 데리고 용인에 가서 그 김창경 씨 산이요. 예. 거기 가서 용인에 있는. 아버님 이제 묘비가 서 있는 걸 보고 집에 왔더니 순득이하고 장석철이가 왔더라고요. 거기 있더라고요. 장석철이라고 하면 순득이 남편. 남편은 그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 내가 아버지 입원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온 걸 몰랐. 나는 알아온 걸 모르고 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나는 그때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다른 그 부모에서 엄마에서 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그 동안에 막 찾아다닌 거죠. 이제 병원도 가고 거기 그 봉사단도 가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군요. 네. 내막을. 네. 그 나는 내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그걸 인지하고 못했겠지만 나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 전에. 네, 이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아, 돌려줘야 되겠다는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계기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니. 거기서 이제 8만 불 이건 내가 줄 수 있다. 이건 내 돈이다 하면서 8만 불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8만 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된 다음에 너한테 이게 가지 너 어디로 가겠니? 이러시더라고요. 다 끝나면. 네. 하지만 지금 못 준다. 아, 그렇죠. 이제 뭐 1조를 모아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순천이, 순실이, 순득이 이런 애들 다 앞으로 부동산 다 해놨지 않냐, 해줬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차명계좌 차원이다. 아, 그건 차명이지 준 게 아니다. 그 순득이 앞으로 막 그때 10개가 있었거든요, 건물이.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뭐. 근데 그거 준 게 아니다는 거죠, 아버님 이야기는. 그렇죠.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조순재 앞으로도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개. 아하. 뭐 그 고려냉장이라든가 부산에 그거 알면 굉장히 큰 공장, 냉장 창고예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재산이 누구 거다 혹은 어떤 용도의 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누구 거라는 마녀는 쓰면 안 하시고 그분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분 거다. 네, 그분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 왜 사우나 얘기하셨잖아요. 사우나에 불러서 이제 내가 VIP 만들기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돌려줘야 된다 얘기. 그게 93년 10월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 차명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잡았어요. 그때. 금융실명제 되면서. 네, 금융실명제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복잡하니까 이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시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재단 형식으로. 재단 형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93년 10월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명계좌로 돼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인감증명 띄우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차명으로 쭉 흩어져 있던 딸들한테도 야, 이제 나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겠군요. 예. 재산 다 가져오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타살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게 타살이라는 정황을 이제 심증은 있는데 점점 확인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그래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순실이, 순천이, 순득이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만나서 나 이거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이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그 안에서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를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나는 이거 묘를 파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개장하고 이건 해보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집에를 갔어요. 모여서 형하고 나하고 먼저. 저 계모에 계모 집은 뭐 아버지 살던 집이요. 우리 집이죠. 거기.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예. 그래서 이제 봤어. 순경을 데리고 순경 입하에 담을 넘어갔어요. 담을 넘어갔고. 담을 넘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싹 이사 갔어요. 금고도. 아니 뭐 금고를 뭐고 돈 되는 만한 건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까지 뜯어갔다니까. 그 개 진돗개 한 마리 있더라고요. 완석이 그 조순재와 같이 일했던 완석이가 있어요. 예. 그 영남대학에서 근무하던. 예.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깡패 걸 줄 모르니까 좀 단단히 좀 준비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덜덜덜 떨어요 막. 그러면 막 누가 깡패가 여길 왜 와 그랬더니 형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속초 오야봉하고 청량리 천호동 오야봉하고 이렇게 몇 명들을 불렀어요 애들을. 본인이 아시는 어둠의 세계 주먹들을. 조언을 구했어요. 야 애들이 온다는데 강남 애들이 주로 온다니까 강남 애들을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어디냐 그랬더니 천호동 애들이 잡을 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호동 누가 되냐 그랬더니 형이 잘 알고 있는 장바오라는 아이가. 장바오. 걔가 이거 걔들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바오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틀인가 있었는데 사심이 찬 놈들이 막 한 30명이 우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사심이. 예. 그래 이제 우리는 나가라고 밀어놨는데 얘들이 뭐냐면 딱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임대 계약서예요. 임선희 씨가 그 집을 그쪽에다 넘기는 임대 계약서를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조폭들이 이거 우리 집이니까 나가라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법이네요. 이제 우리가 뭐 나가라 들어와라 하고 이제 밀고만 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때 내가 조금 찔렸어요 여기를. 이제 바오가 네. 쫙 들어온 거예요. 바오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바오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슬슬 빠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맞았네요. 그렇죠. 제대로 갖다 놓은 거지 내가. 네. 그다음부터 이제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 하나를 딱 잡았어요. 하나를 잡아서 이제 무릎을 딱 꿇렸지. 네.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뭐 자기도 건단인데 나한테 이러지 말라. 내가 그냥 가서 날 보내자면 가서 보낸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너는 만약에 안 오면 죽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네. 근데 밤에 12시 넘었는데 순실이하고 정윤회가 들어왔더라고요. 정윤회가? 네.
정윤회 나중에 알았죠. 내가 그 사람이 정윤회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남자 하나, 최순실 씨와 남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멀쩡하게 생긴 주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순실이를 딱 보는 순간에 한심하더라고, 정말로. 그때 나한테 사람을 깡패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심정은 모르겠지만.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냥.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오빠한테. 우리 어렸을 때 상당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다르긴 하지만 여동생이었던 거고 같이 사셨다고. 그럼 누가 뭐 이렇게 한번 내가 가서 받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최순실을 괴롭히면 오빠로서 혼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 국민학교, 중학교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빠들이. 그 당일날 둘이 와서는 뭐라고 했었나요? 그냥 뭐 내가 말 안 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일단 나 가라고. 왔는데 가라. 네, 일단 가라. 왜냐면 내가 걔들 뭐 패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네. 그걸 가라 그래 놓고 우리들끼리 뭐 얘기하고 뭐 이런저렇게 하고 이제 뭐 우리들이 이제 당황했죠, 우리도. 네. 뭐 가족끼리 깡패를 보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동생들도 이러는 거지. 이런 뭐 어쩌고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덕화하고 광주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그 정윤회가 그러더래요. 니네가 한 번, 두 번은 막아서 재석이가 이거 좀 하는 모양인데 한두 번은 막아도 이거 계속 막을 수 있겠냐. 너희들 지금 순경도 한 번 안 온 거 알지? 순경이 안 왔다. 112도 쳤는데 안 왔어요. 한 번도. 그 다음날도 안 왔어요. 112요 신고했는데. 그럼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게 권력이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학 못 한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 내가 아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돌아가신 이유니까 그 권력은 그러면 박근혜밖에 없네요. 그 뒤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왜 못했느냐. 네. 그 양반이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총재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돈 주면 움직이는 애들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네. 근데 이제 돈 안 주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무서운 거죠, 그거.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 받고 하는 애들은요, 이거 나중에 불어요. 지들끼리 술 먹다가도 내가 뭐 신흥사 들어가서 뭐 평정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권력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요, 비밀이 안 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도 죽기도 하고. 심장마비. 뭐 라면 먹다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금 안에 안암팍으로 열 몇 대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게 그게 나가 죽으면 무조건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들어왔던 사람은. 소용없다. 그러니 합의하라고 내민 게 뭡니까? 어떤 계약서입니까? 그게 이제 이 계약서죠. 합의서죠. 계약서가 아니라. 합의서. 이제 합의서인데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도 네. 신문에 많이 났죠. 네. 신문에 많이 났어요. 합의서에 많이 났는데 이제 직접. 여기 보면 내가 이제 6월 20일 날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중앙일보에 반박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재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내쫓았다. 네. 그래서 급하게 매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꾸로. 신문에. 네, 거꾸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 쪽의 시나리오는 네. 갑자기 최재석 씨가 와가지고 네. 재산 내놓으라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네. 김창경이가 깡패를 동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신문에는. 지금 감옥서가 있는 사람. 자기들 시나리오는 그런 거였네요. 네, 그런 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제 그 출입국 증명을 띈 거죠. 네, 그때 나 없었다. 네. 난 없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이게 인증서예요. 이게 94년도에 인정받은 합의한 거죠 이게. 합의 내용. 그 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임선희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때 호족에 그렇게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완전 생모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임선희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두 번째 호족에 빠진다. 네. 앞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자산이 나오면 너희들은 노타치 한다. 아버지 명의는 니네께 아니다. 이후에 나오면 네. 이후에 나와도. 네. 그다음에 우리들 없이 장사 지낸 거를 이거 하면 죽인다. 아니,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합의서에 있어요? 하면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면 명예를 훼손, 지네들 말로는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전화 받으세요. 그때 공중도 받았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한마디로 재산 포기각서네요. 아버지 죽은 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얘네들이. 분명히 저쪽에서 손을 쓴 거야. 이런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은 더 없나요? 그다음에 이게 그 사망 진단서예요. 사망 진단서. 내가 94년도에 들어와서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담당 주치의를 만났을 때 돌아가셨어요라고 깎고는 물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안 끊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근데 이걸
띄워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세브란스에서. 가면 띄워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띄워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띄웠어요. 나중에. 네. 예, 근데 5월 1일이 아니고 5월 2일 날짜로 돼 있어요. 5월 2일 날짜로. 5월 2일.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인 거죠, 이게. 왜 5월 2일이 엉터리인 거죠? 자기네들은 5월 1일 날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5월 2일 날로 그랬다가. 말도 안 맞다, 일단. 네. 예. 그 다음에 이 사망 진단서가 세브란스 병원에는 없어요. 실제 세브란스에 가서 확인해보면 없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원에는 있고. 법원에는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발급하지 않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아닌 그냥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써줬거나. 써줬죠. 그냥 아니면은 뭐 위조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것도 중 하나겠죠. 네. 근데 이 양반 말은 네.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렇죠. 숱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가는 기자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나도 전화를 해봤는데 횡설수설해요. 굉장히. 또 하나는 그 장석칠하고 그 굉장히 친한 30년 지기가 둘이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김창경 씨 그 미래저축은행 네네. 회장. 땅 주인. 예, 예. 걔네들은 이제 우리 그 장석칠이가 사채업을 하니까 네. 돈 대줘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용인에 땅 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최순득 씨가 사채업 할 때 돈을 대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 관계구나.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강남에 J호텔의 그 AHO 이제 회장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에 응했어요. 예. 했는데 아버님이 4월 돌아가신 날짜가 5월 1일이 아니고 4월 18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월 18일이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아버지 시체를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집이 아니래요. 어디랍니까? 그건 뭐 제3의 장소는 그 양반이 이제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막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말해줄 수가 없다. 그렇죠. 집에서 돌아가신 아니다. 근데 이 의사는 집에 가서 보고 끊어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새빵건 그것도 거짓말.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뭐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포크레인가 그날 장사를 지냈는데 5월 1일 날 했대요. 장사는 5월 1일 날 지냈다. 네, 5월 1일 날 했는데 김창경이 동네 후배들이 와서 네. 그 건달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파묻었대요. 그러니까 매장했대요. 안 매장했대요. 장례도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장례 자체가 없었어요. 그 정상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질병에서 사망했다면 당연히 장례 치르고 모두 알렸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예상을 못했지만 아들이 와서 막 따지다 보니까 이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끊었냐면 내가 사망 진단은 돼 있냐 그랬더니 그래 가서 봤어요. 강남구청에 가갖고 네. 사망 진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니네 사망 진단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돈 주고 끊었겠지 뭐. 임선희 씨 호가 최순실이가 호주 승계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호주 승계를 최순실이가 받았어요. 최순실이. 예. 근데 여기 또 보면 임선희가 호주 승계를 받아요. 또 그 날짜가 같아. 다시 또. 예. 그리고 여긴 또 1994년이 아니고 95년이야 사망 날짜가. 서류도 다 조작이네요. 이런 게 3개가 더 있어요. 사망 날짜가 다른 게. 그래서 확실히 이걸 이상한 내가 소리네요. 이번에 네. 검찰에 가서 다 이게 이제 한 얘기 아니에요? 그 검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껌값 주고 해결했네. 껌값 주고 해결했네. 그리고 이거 진정서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진정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거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100번 양보해서 집에서 5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걔네들 말로는 그 우먼 센스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아버님이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대요. 그렇고 말씀 나눌 때가 없어요. 빨리 전화해서 빨리 구급차 부르고 112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죠. 맞죠? 그렇죠. 보통 오면 난 얻고라도 갔을 건데 내가 병원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죽이거나 죽음을 방조했거나. 그러니까 한패인 거지, 한패.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재산들은 다 이미 집을 통 비울 만큼 처분했던 거고. 통상 창고가 아무리 커도 옮기는 거에 네. 한두 시간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트럭이면 금방 끝나죠. 네. 네. 그럼 옮겨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장사 치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 테니까. 네. 조금 알고 놀랍게- 있고 그러니까 네. 이 기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잡은 거죠. 나한테 최대한 안 알리려고 이제 했던 거죠. 네. 우리한테. 안 알리고 어떻게 자기네끼리 해보려다가 내가 워낙 드세게 나오니까. 협박을 시작한 거죠. 네, 이제 협박한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내가 씨앗이 탄 거는. 씨앗이 탔다는 건 겁먹었어. 겁먹은 것을. 네. 네. 전문 용어를 자꾸. 내가 씨앗이도 그냥 탄 게 아니라 바짝 탔어요.
김기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김기춘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순실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당시에 협박을 하면서 네. 꺼냈던 얘기가 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네. 오빠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거야. 오빠라서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미 너 이러더라고, 막. 어... 막 나가더라고. 오늘 아까 그 뉴스 보는 순간에 약간 좀 씨앗이 또 타더라고요. 야. 너를 보낼 텐데 무슨 힘으로 보냈냐? 그때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걸 안 되면 권력을 쓰겠다. 네. 그 권력 누구? 그랬더니 김기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기춘이가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님 김기춘. 사무실에서 이제 그 양반을 한 2번 봤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또 그 양반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랬고. 그분은요. 네. 지금 거기 가서 계셔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계속. 네, 그 정도 힘이 세죠, 그 양반이. 그러면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소설이지, 소설. 소설. 나도 아는데 어떻게 그걸 이미 94년대도에 최순실의 입에서 김기춘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김기춘이 그때 얼마나 권력자인지는 잘 몰랐지만 네. 하여튼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죽인다고 하니까 네. 머리가 확 바뀐 이름이 김기춘이었다. 92년 10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뒤로는 변호사 생활을 하네요. 그 초원복집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인 상태의 김기춘이었어요. 막강한 파워를 가질 때네요. 아마 네. 그래서 난 잘 몰라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버님이 꽤 큰 단체의 총재를 하셨잖아요. 예.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예. 그런데 장례를 안 하는데 예. 그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모르는데 뭘 어디 가신 줄 알고 나들도 몰랐는데 뭐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 그다음에 돌아가신지도 VIP도 몰랐고. 네. 몰랐으니까 네. 그건 모르는 거죠. 일단 뭐. 그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자기들이 싹 차지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터무니없는 그 사망 기일이 막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어요? 사망 날짜가 다른 게. 그럼 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겠거니 하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네. 누구시죠, 근데? 아니, 왜 오셨어요? 이 질문이 1시간 동안 얘기한 다음에. 네, 저는 한겨레 신문에 있고요. 김보엽 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최순실 일가는 재산을 어떻게 불렸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아버지가 이제 누런 그 비닐로 된 책이 이제 노트가 있었는데 앞에는 아버지님 특이하셨어요. 뒷면은 앞으로 해야 될 거. 앞으로 해야 될 뒤에서부터 써내오시고. 거. 앞으로는 지금 한 거. 중요한 거. 근데 뭐 거기 보면 뭐 이제 내가 방송국에 얘기했는데 VIP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돈을 뭐 세금 사채를 피하는 방법, 돈이 이제 돈을 이제 부풀리는 방법, 돌 풀리는 방법. 이런 거, 재단 그런 만드는 방법, 재단 만드는 방법, 그대로 했군요. 그대로 따라했어. 이 재단도 걔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 배웠고, 그다음에 해외로 빼내는 방법도 이제 다 거기 적혀 있어요. 해외를 빼내는 방법도 적혀 있어요? 네. 그 재단을 이용하고 대기업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뭐 이란 같은데 예를 들어 가잖아요. 네. 그럼 돈이 이란으로 쏴지는 게 아니고 뭐 홍콩이나 뭐 다른 나라로 유럽으로 쏴지고 거기서 이제 일부 띄어서 떨어지고 글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은 해외 나가면 10,000불밖에 못 갖고 나가요, 현금. 그렇죠. 그럼 100번 갔다 오면 100만 불인데 이 사람들은 1억 불도 그냥 한 방에 보내잖아요. 대기업들은. 예. 그럼 이제 종교단체. 종교단체. 예, 이런데 뭐 통일교라든가 뭐 많잖아요. 뭐. 그래서 통일교와 관계가 깊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거기 보면 자관 난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봐도 아마 그 정도 했을 거다. 평생의 노하우가 거기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 아닙니까? 네. 일제시대 순사도 하고 한국의 경찰도 하고 이따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문관도 군인도 하고 종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 비누 협회 회장도 하시고 하여튼 자관 신문사도 하시고 중학교 교장도 하시고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어요,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붙어서 최고 권력의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도 노하우를 쌓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94년 말부터 쌓으셨겠죠, 노하우를. 왜 쌓냐?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네. 아버지가 뭐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 뭐 스토리. 뭐 꿈을 꿔서 뭐 이렇게 와라 이래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버님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친구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네. 중앙위원, 공화당 중앙위원이면은 그 지금 한나라당 말하자면은 그 최고위원 같은 거예요. 네. 그 아버지 그거 하셨거든요, 중앙위원이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서대문 지구위원장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학벌이 없어. 보통 학교밖에 안 났어. 지금 뭐라면 초등학교. 그래서 김준필 씨가 공천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열받아갖고 내려가서 이제 종교 활동하신 거예요. 종교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백두준 씨랑 정일권 씨 이런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하던 분들하고 아버님하고 친구니까. 박통한테 이걸 좀 전해달라고 그래갖고 뭘 보냈나 봐요. 그걸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 종교단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바로 여기 옆에요, 충무로. 여기 신학 그 회관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 거기를 내줬어요, 자리를. 예. 그냥 무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통희 지원을 이제 한 거죠. 처음부터. 예. 그런데 박통희 한번 왔다 가면, 재벌들이 자진해서 돈을 서로 내려고 막, 돈 받아달라고 사장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신문 실어주기 위해서 밤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이 충정로에 있었거든요, 서대문. 그 충정로가 아니라 서대문에 있었는데, 밤에 이제 야행 나오시면 집에 들어오시고. 박통희, 직접.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소문 쫙 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순득 씨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창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 최순득이하고요? 네. 아니에요. 그러네요. 최순득이는 동명여고를 나왔어요. 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안 댕겨서요.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시절 알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유언비예요. 유언비예요? 예. 저는 뭐 정확하게 알죠. 동명여고 댕기는데 학교가 다른데 뭘. 그리고 그 감히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옆에 가갖고 뭐. 그 순두기가 그 양반하고 좀 알아낸 거는 순천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린치 당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기 집에 가서 순두기 집에 가서 했대요, 그거를. 그때 좀 나이도 갖고 그러니까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동갑이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인데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편지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네. 박통과 그 아버지가 예전부터 알았다. 그렇죠. 예.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일본 시대 때 순사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가 내가 그 수혜자예요, 내가. 그래서 월 몇십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덕망이 있거나 독립운동하는 집 애들, 자식들을 데려다가 순사나 이런 걸 시켰어요. 거꾸로. 일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그 문서에 보면 경찰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 순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독립군의 자식이기 때문에 일본 순사를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박통하고 만난 게 일본에서 만났대요. 어떻게 일본에서 만났답니까? 아버지 순사로 가고. 순사로 갔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니 너무 잘해. 똑똑해. 네. 그러니까 추천해서 2명 가고 군인 무슨 사관학교인가 거기서 뭐 뽑혀갖고 일본 거기로 가서. 네. 거기서 만났대요. 그 몇 년 대쯤 됐답니까? 그난 모르죠. 그런데 만나서 들어와서 뭘 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그러니까 징병. 네? 탕방 보내고, 전선 보내는 그 징병 담당관을 했대요. 나쁜 일 하셨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너 이 새끼, 그래가지고. 죽을래?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 풀어주라 그러고 도망가서, 400 몇십 명인가 잡아놨었는데, 네. 다 도망시키고, 부산 세관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손잡고 야밤도 죽은 거예요. 93년도 12월 달에.
어쨌든 그때부터 이어지던 면면한 인연들이 박통하고 있었다. 박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육관구 사령관을 가지고 아버지 씨가 행정신문사 사장할 때 만났대요. 또 다시. 네, 또 다시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정변 나고 중앙위원 된 거죠. 그의 아버지 말씀 외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럼 기자가 해야지, 왜 내가. 그러니까 기록이나 그런 증언을 해줄 기록에 다른 나와 분이. 독립유공자 거기에 보면요. 네. 아니, 그 박통과의 관계. 그건 그 이제 오랜 관계. 후지 TV하고 내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후지 TV하고. 네. 네. 걔네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후지 TV 쪽에서는 일본 쪽 자료를 뒤져봤더니 그때 만났던 기록이 있더라. 일본 수사였고 뭐 이런. 거기 같은 시기에 왔더라는 게 기록이 있어요. 내 말이 맞았어. 뭘 그렇게 자꾸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말고도 그 이후로도 야, 저 죽음은 이상해.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거 내가 이제 봤어요. 다 봤는데 나는 알잖아요, 내용을.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으면 이건 다 맞는 얘기다. 뭐 오촌 살인 사건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관련 이야기들. 의심하는 거죠, 저는. 의심. 예. 네.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재산이나 그 위에 불린 재산, 그 재산을 제대로 몰수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저 정도면 저 정도 집착이면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있는 한 부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돈 다 뺏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돈 갖고요 사람을 키워요. 쓸만한 사람들 돈 주고 학비 대주고 키운다고요. 뭐 어깨를 쓰는 거는 둘째치고. 네. 사람을 키워서 국회의원도 시키고 혹은 이미 돼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거나. 자기 그룹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힘을 쓴다고. 돈이면 되니까 그게. 돈도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사람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놓는 프로그램이 그게 박정희 대통령 이전부터도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그게 다 음으로 양으로 심어져 있어서 각 부처에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안기부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예. 국정원인데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손들어봐요. 뉴스 보니까 내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내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억울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억울하니까 얘기하는 걸 그 사람들이 지한테는 불리하니까 걔를 죽여야 돼. 네.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뭘 동원해. 맨 처음에는 공갈도 하고 돈도 좀 줘봤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좀 사주고 하다가 안 되면 폭력으로 안 되면 잡아놓고도 안 되면 정신병 같은 데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 어떠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가 그래요. 정부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 느껴요. 문 열 때 있잖아요. 나올 때 바깥에 아무도 없나 보고 이렇게 문 열고 나오고 또 첫문 탁 열 때 이렇게 하고 열어요. 문 열 때. 저는 그거 압니다. 예, 그 압니까? 예. 예, 같이 한 집에 살면 좋겠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과거에 좀 했잖아요. 저런 분들은 그냥 겁먹지 바로 씨앗이 팍 타는 거예요. 예. 지금 저는 동생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혹시 바우 동생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다 대통령이 됐거나 국무장관이 됐거나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 말고요. 그 세계예요. 그 세계의 대통령. 어둠의 세계의 대통령. 네. 그러니까 나는 현직은 아니지만 이제 부탁하면 애들이 그리고 이제 들러요 한 번씩 전화도 오고 괜찮냐고. 근데 나 모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승일이요? 노승일이라는 사람. 저런 사람은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한 2대만 때리면 그냥. 노승일 씨 듣고 있을 텐데. 보호받아야 돼. 저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저 사람은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저 사람 아무것도 몰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거나 관심 밖으로 떠나면 이제 어느 날 신문에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있죠. 네. 아버님하고 최순실하고 최순득이 최순천이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아버님 나름대로 정말로 그 어려운 시절에 일제시대 때부터 사변 겪으신 분, 그리고 보릿고개도 넘으시고 해가지고 나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양반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됐고요. 그 양반이.
그냥 뭐 중간에 뭐 돈을 어떻게 뭐 모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모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쌈짓돈이 됐다. 그거는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순실이하고 한 방법은 이건 시장 잡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지탄받아 말당하죠. 그 얘는 그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안 받고 거기 오래 있어 나와야지. 나 죽은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겁나니까. 오늘 보셨잖아요. 엄청 겁나더라고요. 나도 쫙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